치아는 이제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치아는 우리가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의 정보요정 장영은입니다. 오늘은 흔히 충치라고 불리우는 치아 우식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달콤한 간식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적, 충치. 과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꽃별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치아 우식증인데요. 우리가 흔히 충치라고 불리우는 치아 우식증,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아 우식증은 우리 구강 내의 세균이 우리가 섭취한 당분을 분해해서 산을 만들고 이제 그 산이 치아의 표면을 녹여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흔히 눈에 보이기에는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치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아프지 않아서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안쪽의 상아질 구조나 그리고 치아 쪽의 신경인 치수까지 닿게 되면은 이제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치통을 느끼게 됩니다. 치아는 스스로 회복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없고, 따라서 치아 우식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네, 치아 우식은 흔한 질환인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는 이제 범랑질과 상아질 그리고 치수라는 세 가지의 큰 구조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치아가 신경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범랑질과 상아질,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조직에서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다쳐도 아픈지 모르고 그리고 썩어도 아픈지 모르는 그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진이나 뭐 아말감 이렇게 떼우는 걸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 뭐 크라운 그리고 심하면 발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치아는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치아는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치과를 늘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치아 우식증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금니에 씹는 면에 홈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우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음식물이 잘 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입술질을 꼼꼼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손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양치를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과에서 홈 메우기, 우리가 실란트라고 부르는 그 홈을 메워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접면에서 잘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칫솔질을 하더라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뭐 치간 칫솔이라든지 뭐 치실 이것이 꼭 사용이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레진 정도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조금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제 삭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떠서 치료를 하는 인레이, 그리고 더 범위가 큰 경우에는 크라운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치근 우식이라고 부르는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잘 생기게 되고, 이제 이 부분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제때 발견을 한다면 간단히 떼우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이제 우리가 치아 우식의 그 깊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제 표면만 아주 살짝 손상된 경우에는 불소를 도포해서 전문가 불소 도포요법으로 충치를 약간은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치과에 정기 내원하셔서 제때제때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치아 우식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양치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하루 3번이라는 것이 식사를 3번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고,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자주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당분 섭취가 있게 되면 양치를 추가로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제 입을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치아 우식이 생긴 경우 치료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제 치과는 특히 인접면 우식이나 아니면은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은 썩더라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치아도 뼈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깊이나 그다음에 크기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이걸 뽑아야 되지?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크라운을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 저희 뭐 치과 선생님과 함께 엑스레이를 보면 실제로 충치가 이제 진행이 된 부분들은 까맣게 구멍이 파져 있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뼈 성분인 무기질이 파괴가 되고,
단백질의 일부와 세균만 그 부분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검진을 받은 다음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그래도 내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치아 오식증은 조용히 다가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이제 치과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떼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최고의 치료이고 가장 또 대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치과 내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백꽃별 교수님 모시고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치아 우식증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이라는 점, 건강메아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